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현재 어제 워낙 신규 확진자 역대급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를 했고, 오늘도 1000명 이상을 좀 발표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보단 줄어드는 수치이지만 어쨌든 오늘도 1000명 이상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면에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처하고 있다. 경제와 방역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결국엔 경제에 끈질기가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단계로 올릴 경우에도 바로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물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대란이 지금도 좀 뭐랄까요, 굉장히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연말이라 보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가하는 부분, 3단계로 올리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유통망이 조금 마비될 위험도 조금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지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물류에 대한 물류에 대한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이목재,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해당 업종은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되는 업종으로서 어제도 굉장히 해당 업종의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추가로 식품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 업종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런 식량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대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곡물 가격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지금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 알레르기 반응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은 조금 백신이 접종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국내인데 취업자가 9개월치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IMF 이후 최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지난번 미증시승 도소매 업종의 좀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내 도소매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취업자도 감소하는 부분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 전부터도 이제 경제 상황이 썩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취업자 급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경제부총리가 쓴 글에서 12월과 내년 1월에 고용 영향이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진다,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고, 하여튼 지금 경제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대출도 점점 쪼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출이 쪼여진다는 건 좀 우리 미국 금리 동결은 하긴 했는데, 기사 보겠지만 이 쪼여진다는 건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금 심하기 때문에 당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리고 그러면서 그런 유동성을 조이는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제 이제 은행들의 이런 대출을 규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유동성이 점점 축소될 수 있는, 이미 그런 어떻게 보면 정부, 그러니까 기관,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의 그런 대출 쪼이기, 금리를 통한 그런 과정이 들어오진 않더라도 지금 연말 그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출이
축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 축소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올해 기금 수익률 7%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수익률이 10%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V자 반등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뭐 주식 비중을 늘렸다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이 낼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뭐 의견을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미 지나간 부분이고 국민연금이 뭐 이렇게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운영하는 자금은 큰데 매매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이제 와서 늘린다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주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식과 또 여러 가지 또 뭐 주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원자재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부분으로서 좀 더 포트를 좀 더 다변화하고 그 비중을 좀 많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장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는 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재개봉도 하고 뭐 클래식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콘텐츠가 지금 비는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과거에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콘텐츠로 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또 OTT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또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OTT 관련 그런 부분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그런 수혜는 그러니까 OTT에 대한, 어떻게 보면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OTT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콘텐츠에 대한 그런 몸값은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3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조금 오늘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뭐 우리 기술 투자가 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파동론 측면에서 한 3파동이 다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정하게 보려면 결국 고점 넘긴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택배 기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예요. 지금 이러한 고생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택배 물량이 어느 정도 꽤 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 속에서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좋은 기사도 하나 나와 있어요. 지금 매출력으로 쓰러졌다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더 장기화되고 또 3단계로 만약에 올리면 이 택배 물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유통망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엔 물류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식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상황이다. 실제 어제도 물류 업체 관련주들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통화스와프 연장했다는 거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자기 통화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요거 결국에는 지금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고, 지금 제로 금리 유지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달러의 그런 제로 금리가 유지된다면 또 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부분은 결국에 이 달러에 대한 그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럼 다른 돈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증시나 여러 가지 증시로 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MSCI 지수에서도 뭐 중국 증시 주식들을 다 뭐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나왔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무료방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뭐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요거에 대해서 동결을 했는데 미 증시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예상된 동결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우는 좀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제 미 증시에서는 아까도 사실 이야기했지만 도소매 업종의 주가 흐름이 업종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요 지금 차트를 띄워놓긴 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1파, 2파, 3파, 뭐 3파에 요거는 확장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 쌍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려왔다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의해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안전하게 보려면 여기 제낀 다음에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살짝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코스닥보단 약했던 코스피입니다. 일단은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양봉이 나왔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량도 좀 증가를 어제였고 그런 상황인데, 이 고점에 대한 갱신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음봉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물론 어제는 반전을 시키긴 했지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주시해야 된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의 그런 흐름이 굉장히 조금 각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린 부분 2700, 이 밑으로 안 내려오면 뭐 특이한 거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힘은 캔들의 모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어제는 좀 증가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시점 아닌가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연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온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 여기 보시면 어제 무료방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2018년도 고점을 제껴놓고선 새롭게 과거의 고점인, 그 앞에 있는 고점인 여기 2001년 고점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로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 고점을 넘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그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 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3단계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꽤 있고, 뭐 물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 뭐 비대면 재택근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그런 작용이 하면서 코스닥이 끌어올려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단계가 만약에 한다면 물론 우리 경제에는 실질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테마성으로 여러 가지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력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어제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여기 라인이 뭐 요 라인 정도, 내지 결국에는 18년도 그 고점 라인, 요 라인, 이 제낀 요 라인, 결국 비슷한 라인인데 요 라인에 대한 부분을 하단에서는 당장 눈에 봐야 되는, 하단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이제는 920 라인 정도와 결국 900 라인 요 정도, 결국 이제 20일 이동평선이 계속 따라오면서 900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두 군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일단은 5일 이동평선을 이제 깨지는지 여부를 봐야겠지만, 현재도 계속 한 번씩 깨고 이제 움직인 부분이에요. 근데 각도는 살아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깼다가 10일 이동평선 부분 요런 식으로 얘처럼 지지해주면서 올라오든지 살짝 깼다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일 이동평선이 한 차례, 두 차례 지지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깨고 더 깊이 뭐 920도 깼다가
움직이는 흐름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현재는 뭐 특별히 뭐 지수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흐름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이 폭 자체는 항상 하루 종일 그 폭 자체는, 전체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그 안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 그런 출렁임이 심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단기 고점에 물리는 가능성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에 대한, 오히려가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은 어느 시장에서도 따라가는 매매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여튼 뭐 지수 상황에 있어서는 지수 자체에 뭐 하루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은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이 지수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기 갈 길을 잘 가자라는 멘트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종목을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약간 지금 지수 상황에 따라 조금 휩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휩쓸리지 말고 자기 갈 길을 잘 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휩쓸리다 보면은 잘못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변동 과정 속에서, 장중 변동 과정 속에서 단기 고점에 물려버리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본인 갈 길을 잘 가자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에 동일한 링크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